개일주 이야기입니다. 여러 채널에서 대충 개일주 자체의 특징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가녀지동이라는 이 물덩어리 일주, 고집이 세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개일주는요,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개일주의 마음, 일생, 어떤 식으로 살아야 행복한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일주는 그 사람 인생의 70% 이상일 거예요. 뭐 개일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인성이 있어야 좋은 일주가 있고 재성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수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떤 식으로 인생이 펼쳐져 가는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 뭐 배우자성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수의 마음, 일간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개수의 일간의 마음부터 볼게요. 개수의 본질과 본능. 개수는요, 마치 공기 중에 떠도는 물 같아요. 손에 잡히는 유형의 그런 것이 아니죠. 늘 있으나 늘 없는 것 같은 유동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감목의 공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안개나 아지랑이, 습기, 열이 가해지면 개수는 수증기가 돼서 진짜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대기가 차가워지면 지상의 얼음으로 혹은 임수의 물의 결정체로 빗물 이런 걸로 지상에 머문답니다. 인간의 본능은 아니 생물체의 본능은요 움직이고 싶은 거잖아요. 개수는 움직이고 싶어 해요. 나 자신은 수증기 같은 존재니까 나 그런 사람이니까 날씨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동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무는 성분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성격적으로는 사교성, 부지런함,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없이 흘러간다든지 그런 자기 그런 성격이 있어요. 유연함, 생활적 사교성, 가벼운 일간의 특징이 있겠죠. 개수가 그러겠죠. 대지가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지상의 임수, 그 물 있죠. 물은 흐드러지게 개수의 안개, 아지랑이 이런 식으로 수증기 형태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일단 개수는 즐겁겠잖아요. 자기 본능이니까. 그리고 대지의 열이 식으면 지상으로 떨어져서 임수의 비로소 대지의 농작물을 촉촉히 적시기도 하죠. 이거 좋은 성분이죠. 근데 이제 대지가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있다면 개수는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융통성 있고 그리고 세상과 어울리는 그런 성분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게합의 논리입니다. 개수는 무토를 좋아합니다. 하늘 대기권의 무토 정관과 합을 하고 싶은 개수의 본능이겠죠? 임수일간하고는 좀 다르죠. 자유롭고 싶어하는 안개 같은 아지랑이 같은 개수의 마음.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지랑이가 되고 여름 장마같이 그렇게 지상과 땅을 오르내리는 일간의 특성이 있겠죠. 사교적이고 상냥하고 현실 추구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그런 명랑한 개수에 해수가 지지에 놓여져 있어서 개해일주가 되었습니다. 해수는 이미 커다란 물이고 개수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임수, 해수. 올라가지 마 이러잖아요. 해수가 그러잖아요. 해수는 임수, 사색, 침잠, 음기, 큰 물. 그러니까 올라가는 물은 아니잖아요. 개일주 입장에서는 해수가 좋진 않겠죠. 난 올라가고 싶은데,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재성으로 삘받아가지고 명랑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싶은데, 그런데 개일주는요, 해수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와줘야 돼요. 나를 증발시켜줄 화재성의 모습을 보면 좋겠죠, 일단.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무게합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화가 없다면 지지에 머무는 사람, 명랑하지도 사교적이지도 융통성이 있지도 않은 사람이겠죠. 재성은 목적성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즐거운 성분입니다.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살 봐야 돼요. 조직에 근무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개수 같지 않은 욕구 불만을 가진 개수가 된 거겠죠. 그 개일주는 자체 물덩어리가 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걸 좀 말려줄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일주는 겉으로는 개수, 속은 일주만으로 보면 임수, 해수예요. 음기, 수기, 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뭐 개일주만 보면 겉은 상냥의 개수야. 속은 은근 고집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지지의 음기를 가득 품은 겁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는요, 해수는 그래서 12운성의 왕쥐의 모습입니다. 개수인 내가 엄청 세진 거예요. 음기로. 거듭 말하지만 개수의 본능은 무게합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죠. 정관의 세상으로. 개수가 하늘의 정관의 사회로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은 그렇잖아요. 물덩어리잖아요. 나는 경금이라든지 정화라든지 그런 결단력이라든지 펼치는 기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수가 개수를 나가지 말라고 끌어당기고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방법 중 하나는 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개수는요, 목을 좋아해요. 간목 특히. 왜냐하면 개 스스로는 그게 안 된답니다. 나는 무형이고 늘 변하는 안개고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내 존재를 드러낼 그 무엇이 필요해요. 화재성 열기로 개수가 되어서 저 높은 곳으로 가서 무게합을 하든지 아니면 목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 수니까 나는. 그래서 나무의 물관을 타고 저 나무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죠. 간목 타고 올라가는 개수. 이게 이제 식상이잖아요. 개수일간이 간목을 좋아하는 원리죠. 개수와 간목은 같은 해묘미 운동을 합니다. 그 나무 자라면서 물관도 이렇게 좀 하늘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둘이 친하다는 뜻이죠. 운동성이 같다. 이 말은 나는 간목 상관이 너무 좋다입니다. 자연스럽잖아요. 개수는 그 상관, 목은 식상이잖아요. 식상의 기술 연마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개일주 속에 개라는 글자 속에 해수 속에 이미 간목 상관이 들어있습니다. 소질이 있다는 뜻이겠죠? 상관은 여성의 입장에서 자식을 의미하죠. 직업성으로는 말이나 교육, 식상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개일주는 자식사랑이 지극합니다. 간목은 내가 잉태한 정임합으로 잉태한 베이비니까 남을 가르치려는 선생기질, 상관기질이 일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말은 잘하잖아요. 고집스러운 말. 그 해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겁재상관. 정관도 들어있습니다. 상관, 경관까지 하겠다는 뜻이겠죠. 상관, 경관 틀린 걸 말하겠어. 겁재의 경쟁력으로. 그러니까 좀 고집이 세고 가르치려고 막 갑질하는 그런 기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화가 있는 개일주는 일단 사회적인 쓰임이 일단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상에 하늘로 못 올라가고 무게합을 못하고 지상에 음울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화가 없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개수가 행복할 수 있는 개수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요 개일주인데 수기운만 가득해요. 근데 이제 물기운이잖아요. 주변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파워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엔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지상 뭐 직장의 조직이라든지 내 몸 하나를 관성에 의탁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직업성으로는 나쁘진 않겠지만 육친적인 문제가 당연히 따르겠죠. 너무 물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습하니까 인간관계나 육친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개일주인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갑인년 정묘시 개일주. 목화의 식상생재형 사주입니다. 잘 나가는 의사예요. 음기가 가득하니까 비뇨기과 의사. 자신의 식상의 기술로 사회에 나가서 재성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참 재미있고요. 식상적인 유머라든지 융통성, 참 유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개의 음기를 식상으로 다 분출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무관이니까 관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명랑하고 더 활동적인, 더 식상적인 행위를 가감없이 낯뜨거운 얘기도 하는 거겠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계일주 지인을 길에서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분 남편은 측량하러 다니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역마성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떨어져 살겠죠? 그러니까 계일주가 외롭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화대원을 만난 거예요. 그 운에 얼굴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진짜 이뻐진 거죠. 분위기도 달라져가지고 제가 못 알아본 거였어요. 그전에는 좀 칙칙하고 우울했거든요. 개묘년에 해묘미 목국자잖아요. 식상 폭발. 그때 하신 거죠. 해묘미 목국의 그 느낌을 좀 아시겠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지가 전부 막 해자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수기운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합이니까. 천간에 무토 이런 거 있으면은 무게합으로 직장명이 됩니다. 인성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니까. 나는 저돌적이니까. 배우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여지동이잖아요. 걔는 간여지동은 서로 기본적으로 친구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의리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그런데 여성 계일주는요. 남편 정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게합으로. 겁재 속에 들어있는 정관과 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계일주는 배우자가 겁재면 무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해수 속에 정관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좋다. 뭐 어쩌란 거죠? 무정하게 의리로 살아가야 무탈한데 나는 정관이 좋아.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마음과 현실이죠. 간여지동의 결혼 남녀가 애정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계합으로 남편을 좋아합니다. 정관이니까 나쁜 남자는 아닐 거겠죠? 남편을 남편으로서 인식하고 잘해주는 겁니다. 무토가 천간에 떠 있다면 무계합이잖아요. 여성이라면 남편에게 집착하는 마음까지. 정관이니까, 바른 사람이니까. 만약에 남편이 전근을 가면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상관까지 지장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 경관하면서 남편을 지적질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 위화백단 자칫 그럴 수도 있겠죠. 해수 속의 간목을 잉태하기 위한 남자 성분을 추구해서 자식을 낳으면 여성은요. 간목인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전통적으로 간여지동은 배우자, 애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우자 해수를 사화, 이렇게 충으로 이렇게 더 때리면 사주 원국에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너는 이혼할 것이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기운 정도로 오면 좋겠습니다. 사화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목 상관을 사중경금이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 상관을 정인으로. 상관을 인성으로 때리면 나쁠 수 있죠. 근데 이제 배우자궁을 어쨌든 치긴 치잖아요. 역마로. 좋은 사회성을 가지게 되지만 일단 아무리 좋은 사화라도 배우자는 충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마니까. 여성이라면 역마니까 바쁘게 살겠죠. 남편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든지. 역마도 요즘은 쓰기에 따라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부부가 오순도순 동고동락하면서 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한다는 전통 명리학의 입장에서는 나쁘죠.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맨날 된장국 끓여놓고 같이 가계부 쓰고 이건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부부가 일로 윈윈하는 형태라면은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그런 일상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요즘 부부의 트렌드 아닐까요? 개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일주 입장에서 무토 정관은요. 해수의 기운이 너무 약하죠. 절지.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올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런데 나는 무계합. 나는 너무 좋아. 남편 좋아.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개일주의 딜레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경진, 기축, 개해, 신유, 살인상생 인생입니다. 예민, 까칠, 사회성은 그다지, 평생 가정주부를 한 여성이에요. 뭔 재미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자식자리, 편인, 걱정, 근심까지 있는 거잖아요. 여성의 경우 목화가 없다면 음기가 강하고 건강적으로 산후통이나 분만, 어려움, 음기가 너무 가득하니까 우울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주가 울긋불긋, 명랑, 금수로 찬 기운은 사색적이고 우울감이 있는 거죠. 특히 개수의 입장에서는 좀 금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개일주가 무관이라면 좀 남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신금일주가 무관이라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 무관인지 모릅니다. 신금 자체가 정관 같은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요. 근데 개수는 아니잖아요. 무관의 특징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는 너무 춥습니다. 몸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재성을 너무나 반길 수 있습니다. 추운 사람이 장작불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니까요. 해 속의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내 몸이 정임합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5월의 개일주가 남자라면 혹은 여자라도 편재의 즐거움, 그런 거, 여자 현실 이런 거 외면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남녀 다. 무관이라면 더 심할 수 있겠죠? 추우니까 정임합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정임합은 남녀 간의 합 혹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본능입니다. 만약에 개해, 무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천간으로는 무게합이잖아요. 나는 정관으로 반듯하다. 또 지지로는 편재와 정임합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남자라면요. 정관의 직장에 다녀요. 그걸 추구해요. 근데 진짜로는 편재에 큰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해수 속의 임수입니다. 언제나 정임합을 할 수 있는 인자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회성이기도 하고 내가 정임합의 논리로 얌전할 것 같지는 않겠죠. 무관이면 더. 그래서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개는 이게 경쟁력이고 사회성이기도 합니다. 개가 정임합으로 이쁘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고 자기 관리가 소홀하고 몸이 비대하다면 인생은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칙칙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죠. 직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월지별로 개 일주의 마음을 이해하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마음이 인생이고 월지가 내 환경이고 사회성이고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사는 사회. 자월의 개일주 비겁국을 이루고 있는 비견격입니다. 방합입니다. 춥습니다. 화기가 없죠? 옆에 화기가 좀 나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견격은 부모 덕이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지만 관성으로 가든지 식상으로 가든지 옆에 글자를 봐야 됩니다. 이 상태는 재성은 군겁쟁제, 돈이 없다. 자수는 목화, 간목, 병화 이런 게 좋습니다. 축월의 개일주, 해자축 여기도 방합이죠. 공망평관격입니다. 추운이 목화를 반기겠습니다. 인월의 개일주 상관격, 상관, 간목과 나는 인해합을 했습니다. 개수는 상관 타고 올라가고 싶죠. 간목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의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성의 일에 종사하면 좋습니다. 인목 속에 있는 무병갑을 천간에 다 띄운다면 매우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상관 경관도 하고 상관 생제도 하고. 묘월의 개일주 해묘미 식신격입니다. 묘목이 왕지잖아요. 나는 시작하는 글자예요. 사회공의 묘목의 기술, 식신의 기술을 펼치려는 사람입니다. 좋겠죠. 근데 금운은 좋지 않습니다. 진월의 개일주 정관격. 내 입장에서는 진의 원진 치는 거잖아요. 겁재가 임묘하는 구조. 진중에 을목 식신을 써야 되는데 식상이 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살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원진이 해소가 됩니다. 4월의 개일주 정제격. 사화 속에 좋은 길신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정제, 정관, 정인. 근데 사이충이잖아요. 좋은 글자인데 천을귀인이고
사회충의 역마성이라든지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월지 성분이라도 결국 나와 배우자, 뭐 부모 사회와는 좀 같은 공간에 못 있는 거잖아요. 부모와 떨어져 산다든지. 그러면 이제 주말 부부라든지 각자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게 좋겠죠. 이게 부부 인연이 충이다, 뭐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수가 길신이면 충이 안 좋은데 그 해수가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계사, 월이잖아요. 좋은 집안의 가풍을 가진 월지 환경입니다. 5월의 개일주 편제격, 편제는 사업성입니다. 지지로는 진짜 정임합이죠. 돈을 좋아하는 편제의 형태입니다. 운에 따라서 돈의 기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고집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인호술로 만약에 간목이 있다면 상관생제의 융통성이 있는 직업성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다음으로 미월 편관격입니다. 해묘미 목국을 짤 수가 있죠. 그래도 나는 어쨌든 편관격입니다. 힘든 것, 빡센 환경, 식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월의 개일주 정인격이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개일주에게는 정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나는 목을 쓰려고 하는데 금이잖아요. 신금은 또 임수를 장생시켜요. 임수는 겁재죠. 겁재가 장생하는 입장에서 개해는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형제가, 동료가 정인의 덕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아요. 정인격이니까. 근데 추워요. 마치 정인이라도 편인 같은 환경을 사는 사람이에요. 해중에 간목을 치는 형태.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간목이 닫힌 모습일 수 있죠. 재성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운에 좋습니다. 6월의 개일주 편인격. 하나는 나는 해묘미, 그 사회는 사유축. 그거 안 좋잖아요. 서로 합이 아니고 가는 길이 다르죠. 해중의 간목, 내 소중한 간목을 육은 편인이 도식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상관을 어떻게 도식된 상관으로 가기 쉽습니다. 뭐 그리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나는 상관을 쓰고 싶은 게 개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성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월의 개일주 정관격 점잖습니다. 네, 술의 천문입니다. 그 토를 만나면 뭐가 임묘되는지를 보면 되죠. 병무을, 정제, 정관, 식신이 임묘되는 거죠. 뭐 정관이라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해월의 개일주 진짜 수기로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수기운이죠. 이럴 경우에 뭐 사화로 때려준다든지 묘목이라든지 이런 거요. 충, 합 이런 거. 나쁘게는 진토, 술토, 좋게는 묘목, 사화 이런 게 좋겠죠. 그 운기가 확 변한다니까요. 다른 궁성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화재성으로 가 있다든지 어디 묘목이 있다든지 해수가 있는데 있으니까 인목이 있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일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할게요. 개일주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식에게 잘하는 일주입니다. 여성은 정관합을 해서 남편을 집에서 기다리죠. 남편 정관은요. 그런데 절지예요. 해수에. 역마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랍니다. 해중의 무토는 무님한 남편이에요. 직업으로 돌아다니면 좋겠죠? 중년에 남편이 절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개일주 여성의 마음은 뭐 남편은 집에 없고 나는 남편을 기다리고 힘들겠죠. 그러면 자기 일 하시면 되잖아요. 영리하잖아요. 개일주. 근데 그 개일주의 영리함은 인성적인 영리함이 아니고 식상생재, 생활적인 현명함 그런 영리함입니다. 일주 자체가 무게합하고 싶은 일주이고 그 방법은 식상으로 혹은 재성으로 무토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나는 살림하고 그래도 좋겠죠. 그런데 개수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자녀분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개일주라면 운은 가고 오는 거잖아요. 사주 원국에는 없어도 그 기회를 이용해 보시죠. 곧 사오미 운으로 흘러요. 이 영상이 개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